야, 빨리 도장이나 찍어. 시간 없다고. 남편 김진우가 이혼 서류를 민정 앞에 던졌습니다. 시어머니 김순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모도 없는 주제에 8년이나 얹혀 살았으면 됐지. 이제 꺼져.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연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길가에서 민정이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8년간 참았어요.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전화 너머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하자. 내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과연 민정이 통화한 상대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8년 만에 나타난 그는 어떤 놀라운 정체를 숨기고 있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정은 시댁의 낡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 놓인 이혼 서류를 보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이 한 장의 서류로 정리되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야, 빨리 도장이나 찍어. 시간 없다고. 김진우가 팔짱을 끼고 내려다보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정말 이게 끝인가요? 우리가 함께한 8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가요? 김진우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애초에 우리는 안 맞았어. 이제 와서 질질 짜지 마. 거실 한편에서 시어머니 김순자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입꼬리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진우야. 그렇게 매몰차게 말하면 안 되지. 민정이도 8년 동안 우리 집 며느리 노릇은 했으니까 말이야. 김순자가 가짜 동정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치만 이제는 우리 아들한테 더 좋은 여자가 나타났잖니? 그 임이란 과장 말이야. 서울대 나와서 MBA까지 딴 그런 똑똑한 여자 말이야. 민정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김순자가 더욱 신나서 말을 이었습니다. 어휴, 너 같은 고졸하고는 아예 급이 다르지. 이 과장은 진짜 우리 집안 체면에 딱 맞는 여자라고. 김진우가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엄마. 미란이는 나랑 정말 잘 맞아. 대화도 통하고 생각도 비슷하고 무엇보다 나를 진짜 이해해줘. 민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그럼 서연이는 어떻게 할 건데요? 애가 아빠 없이 어떻게 자라요? 김진우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야,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가끔 만나주면 되는 거지 뭐. 혼자서도 애 키우는 엄마들 얼마나 많은데. 김순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애 하나 키우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그래. 민정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만큼은 절대로.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빨리빨리 정리해. 애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거든. 김진우가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계속된 스트레스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해 눈밑이 거뭇거뭇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8년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김진우가 짜증스럽게 혀를 찼습니다. 아이씨, 그만 질질 짜고 어서 도장이나 찍으라고. 진짜 답답하네. 민정은 마지막으로 김진우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남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시선만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정말 끝내는 거네요. 민정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빨간 인주가 하얀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8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김순자가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 이제 우리 진우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겠네. 김진우가 서류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짐은 오늘 안으로 빼. 서연이 픽업은 내가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하고 싶어도 목이 막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을 나서려던 민정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기억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민정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번호를 눌렀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예상과 달리 차분하고 든든했습니다. 민정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 아빠예요? 정말 아빠 맞죠? 민정아, 정말 민정이 맞니? 20년 만에 내 목소리를 듣는구나. 박철수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김진우와 김순자가 민정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둘 다 누구와 통화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아빠, 저 이혼했어요. 방금 전에 도장 찍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철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누가 감히 우리 딸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어? 민정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모든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개만도 못하게 대했어요. 남편은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면서도 저더러 고졸이라고 무시하고. 아빠, 저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박철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 개만도 못한 놈들이 감히 내 딸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김진우와 김순자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정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화를 내는 모습이 의외였습니다. 민정이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남편 회사 이름이 대성건설이에요. 작은 중소기업인데 아빠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박철수는 잠깐 생각하더니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정아, 걱정 붙들어 매. 아빠가 그놈들 회사까지 다 조사해서 제대로 혼쭐을 내줄 테니까. 민정은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기운을 느꼈습니다. 20년 전에 사업 실패로 집을 나간 그 아버지와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아빠, 지금도 힘들게 사시는 거 아니에요? 박철수가 잠깐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민정아, 아빠를 믿어라. 20년 동안 아빠가 뭘 했는지 곧 다 알게 될 거야. 그놈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도 말이다. 김진우가 민정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야야,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빨리 끊고 짐이나 빼라고. 민정은 김진우를 매서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빠, 서연이랑 함께 새로 시작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철수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우선 서연이부터 데리고 와. 아빠가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리고 민정아, 이제는 아빠가 너희 모녀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민정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순자가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야, 누구야 그게? 아버지라는 사람이 뭘 도와준다는 거야? 설마 돈이라도 있다는 거야? 민정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을 메고 일어났습니다. 서연이 픽업은 제가 할게요. 그리고 짐은 내일 치우러 올게요. 김진우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야야, 뭐야, 갑자기 그 거만한 태도는? 전화 한 통 받더니 왜 그래? 민정은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났잖아요. 더 이상 신경 쓰실 필요도 없고요. 김순자가 어이없어 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어디 가는 거야? 말도 안 끝났는데 어딜 가? 하지만 민정은 이미 현관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속은 뜨거웠습니다. 20년 만에 아버지와 통화한 후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 강남의 태양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박철수가 비서 장 실장을 불렀습니다. 장 실장, 대성건설이라는 회사 하나? 장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중소건설업체입니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고요. 박철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좋아. 그 회사에 대한 전면 조사를 당장 시작해. 재무 상태, 거래처, 대출 현황, 개미 새끼 하나까지 다 파악하라고. 장 실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박철수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내 딸을 8년 동안 괴롭힌 놈들이야. 감히 내 피부치를 우습게 보다니. 이제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똑똑히 보여줘야겠어. 이혼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진우는 대성건설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네, 계약 재검토요? 아니, 갑자기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요? 김진우가 수화기를 꽉 쥐며 물었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회사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계약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거든요. 김진우는 당황했습니다. 이 거래처와는 3년째 함께 일해온 사이였습니다. 김 부장님, 우리가 얼마나 오래 함께 일했는데요?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서요. 사정 봐달라고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뚝 하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김진우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대체 뭔 일이지? 이상하다 정말. 바로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김진우 대표님, 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드렸습니다. 대출 조건 재협상을 위해서 빨리 은행으로 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김진우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재협상이요? 뭔 소리예요? 대출 조건에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왜 그래요? 죄송하지만 회사 신용도 재평가 결과 추가 담보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김진우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추가 담보라니 그런 여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한편 동네 카페에서 김순자가 동네 아줌마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김순자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속이 다 시원해. 드디어 그 골치 아픈 며느리 내쫓았어. 옆에 앉은 이웃 아줌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어요, 순자 씨.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끌려다니면 안 되죠. 집안 꼴이 뭐가 돼요? 김순자가 가슴을 펴며 말했습니다. 고졸 주제에 어디서 주제를 모르고 우리 진우한테는 더 좋은 여자가 어울린다니까. 그때 건너편에 앉은 아줌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순자 씨, 민정이가 강남으로 이사 갔다면서요? 김순자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강남? 그게 무슨 헛소리야? 아니, 우리 딸이 민정이 딸하고 같은 학교 다니는데 강남 펜트하우스로 이사 갔다더라고요. 김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펜트하우스? 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년이 무슨 돈으로 펜트하우스를 살아? 다른 아줌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외제차도 타고 다닌다던데요? 벤츠인가 뭔가.
김순자는 찻잔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야야, 뭔 소리야 그게. 이혼한 지 겨우 일주일 됐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바로 그 시각 태양그룹 본사 앞에 검은색 벤츠가 멈춰 섰습니다. 민정이 차에서 내리며 거대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2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를 찾으십니까?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철수 회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저는 딸 박민정입니다. 경비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회장님에게 딸이 있다는 건 회사에서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분 후 장 실장이 직접 내려와 민정을 맞았습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장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20년 동안 아가씨 이야기를 하지 않은 날이 없었거든요. 민정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최고층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사무실 한가운데서 박철수가 일어났습니다. 20년 전보다 머리는 휘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민정아, 우리 딸. 박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정은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정말 아빠가 맞죠? 박철수가 빠르게 다가와 민정을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20년 동안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아빠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몰라. 민정은 아버지의 품에서 20년간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빠, 저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박철수가 민정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아빠가 돌아왔으니까 더 이상 아무도 우리 딸을 괴롭히지 못해.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박철수가 민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20년 전에 내가 왜 집을 나갔는지 얘기해 줄게. 내가 알 권리가 있어.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업이 망한 건 맞아.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박철수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처음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부터 시작했어. 하루 12시간씩 뼈가 부서져라 일하면서 한 푼 두 푼 돈을 모았지. 민정이 아버지의 거친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건설업체를 차렸고 밤낮 없이 뛰어다니면서 키운 게 지금의 태양그룹이야. 민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빠가 정말 태양그룹 회장이세요? 그 유명한?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20년 동안 하루도 너희를 잊은 적이 없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지. 민정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럼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박철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연락하고 싶었어. 매일매일 전화를 걸고 싶었지. 하지만 성공하기 전까지는 아버지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빈털터리로 돌아가서 뭘 해줄 수 있겠어? 민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빠가 곁에 있어주기만 했어도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박철수가 민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는 아빠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그때 장 실장이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대성건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철수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회사 재무 상태가 생각보다 불안정합니다. 대출도 많고 거래처 의존도도 높고요. 박철수의 입꼬리 차갑게 변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 그 시각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서연이 새 집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거실과 넓은 방을 보며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엄마, 여기가 정말 우리 집이야? 민정이 서연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응, 이제 여기서 살 거야. 서연이 신이 나서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아빠도 여기 같이 살 거야? 민정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8살 아이에게 이혼을 설명하는 건 너무 어려웠습니다. 서연아, 아빠는 다른 곳에서 살 거야. 하지만 가끔 만날 수는 있어. 서연의 얼굴이 시무룩해졌습니다. 왜요? 왜 아빠는 안 와요? 민정이 서연을 꽉 안았습니다. 엄마가 설명해 줄게. 조금 더 크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한편 대성건설 사무실에서 김진우가 또 다른 악재를 마주했습니다. 주요 프로젝트 담당자가 사표를 냈습니다. 부장님, 왜 갑자기요? 무슨 일 있어요? 부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와서요. 김진우는 당황했습니다. 이 부장은 회사의 핵심 인력이었습니다. 조건이 뭔데요? 우리도 맞춰드릴게요. 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그날 저녁 김진우가 이미란과 만났습니다. 이미란은 평소와 달리 시큰둥한 표정이었습니다. 진우야, 요즘 회사 상황이 어때? 뉴스에서 들으니까 좀 안 좋다던데? 김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글쎄, 정말 이상해. 갑자기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계약 재검토한다고 하고 은행에서도 갑자기 깐깐하게 굴고 이미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혹시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니야? 김진우가 이미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야야, 걱정하지 마. 일시적인 거야.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거야. 이미란이 손을 뺐습니다. 진우야, 미안한데 우리 결혼 얘기 좀 미뤄야 할 것 같아. 김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갑자기 왜 그래? 뭔 일이야? 이미란이 가방을 들며 일어났습니다. 그냥 지금은 시기가 안 좋은 것 같아. 회사 상황도 불안하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김진우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지만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2주 후 김진우는 회사에서 최악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요 프로젝트 3개가 연달아 취소되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조건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김진우가 사무실에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을 때 김순자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큰일 났어. 민정이 그년이 뭔가 수상하다. 김진우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지금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회사가 망해가는데. 김순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야. 분명 뭔가 꾸민 게 있어. 강남 펜트하우스의 외제차까지. 그년이 복수하려고 뭔가 꾸민 거라고. 김진우는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뭔 소리예요? 민정이가 강남에 산다고요? 김순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년이 8년 동안 뭔가 숨기고 있었던 게 틀림없어. 우리한테 복수하려고 이 모든 걸 꾸민 거야. 김진우는 갑자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회사에 닥친 문제들과 민정의 갑작스러운 변화.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태양그룹 회장실에서 박철수가 장 실장에게 물었습니다. 대성건설 상황은 어떤가? 장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거래처들이 계약을 취소했고 은행에서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박철수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 시간이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진우는 대성건설 사장실에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회사가 완전히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잘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이 완벽했고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우 대표님, 태양그룹 전략기획실장 이한석입니다. 김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양그룹이라니 국내 5대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태양그룹에서 왜 저희 같은 조그만 회사에 오셨나요? 이한석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대성건설 인수권으로 왔습니다. 아주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요. 김진우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인수요? 저희 회사가 지금 어떤 꼴인지 다 아시잖아요.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뭘 인수해요? 이한석이 서류 봉투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더 흥미롭죠. 적정한 가격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김진우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회사 가치보다 3배나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망해가는 회사를 이런 돈 주고 사신다고요? 이한석이 찬찬히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전부 갈아치울 예정이고 당연히 대표님도 쫓겨나셔야 하죠. 김진우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회사는 살릴 수 있지만 자신은 쫓겨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입니까? 왜 하필 저희 회사를 노리시는 거예요? 이한석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김진우 대표님, 혹시 부인분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십니까? 김진우가 어리둥절했습니다. 부인이요? 아, 이혼했는데요. 그게 무슨 상관이? 이한석이 다른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박민정의 사진과 프로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민정 씨 맞죠? 8년 동안 함께 살았던? 김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뭔? 이한석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희 박철수 회장님의 외동딸입니다. 김진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민정이가 재벌딸이라고요? 이한석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박철수 회장님의 외동딸입니다. 8년 동안 대표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셨는지 우리가 다 조사했거든요. 김진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재벌 회장의 딸을 8년 동안 하녀처럼 부려먹었다니. 그럴 리가 없어요. 민정이는 고졸이고 가난한 집 딸이라고. 이한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호호,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20년 전 회장님께서 사업 실패로 가족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지금의 태양그룹을 일으켜 세우신 거죠. 김진우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제 회사에 닥친 모든 일이 이해됐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회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이한석이 일어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복수예요. 딸을 8년 동안 괴롭힌 데 대한 아주 정당한 대가죠. 김진우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한편 시댁에서는 김순자가 이웃집 아줌마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큰일 났어. 정말 큰일. 이웃 아줌마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왜? 또 무슨 일이야? 그렇게 뛰어와서? 아줌마가 핸드폰을 보여주었습니다.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태양그룹 회장의 숨겨진 딸, 20년 만에 세상에 공개. 김순자가 기사를 읽고 현기증이 났습니다. 사진 속에는 분명히 민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며느리가 왜 여기 나와? 아줌마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어머, 몰랐어? 민정이가 재벌 딸이었다잖아. 태양그룹 회장님 딸이래. 김순자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가짜 뉴스야. 그년이 고졸인데 재벌 딸일 리가 없어. 하지만 기사에는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철수 회장의 외동딸 박민정. 20년 전 가족과 헤어진 후 시댁에서 며느리로 살아왔다는 내용.
김순자가 주저앉았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자신이 한 모든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재벌딸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시각 태양그룹 본사에서 임원진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의자에 앉아 있고 민정이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딸 박민정을 소개합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정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박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민정이는 저희 회사 이사로 임명됩니다. 한 임원이 손을 들며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첫 업무는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박철수가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대성건설 인수 후 처리를 맡기겠습니다.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박철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완전히 해체하는 게 좋겠어. 그런 회사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 민정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죄 없는 직원들이 걱정됐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정은 서연을 데리러 학교에 갔습니다. 서연이 뛰어와 안겼습니다. 엄마. 민정이 서연을 안으며 물었습니다. 학교는 어땠어? 서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이상한 말해요. 민정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무슨 말?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회사가 망한다고 해요. 아빠는 괜찮을까요? 민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8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서연아, 복잡한 어른들 일이야. 걱정하지 마. 서연이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우리가 아빠한테 나쁜 일 하는 거예요? 민정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날 저녁 김진우가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아, 만날 수 있을까? 할 이야기가 있어. 민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카페에서 만난 김진우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정을 보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정아, 제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김진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너를 개보다 못하게 대했어. 용서해줘. 제발. 민정은 차가운 표정으로 김진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줄 알아요? 김진우가 울먹였습니다. 나도 몰랐어. 내가 재벌딸인 줄 정말 몰랐어. 알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야. 민정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아, 그래요? 재벌딸이라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제가 가난한 집 딸이면 괴롭혀도 되는 거였어요? 김진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정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8년 동안 저와 서연이가 당한 모든 모욕을 기억해요. 저희를 쓰레기보다 못하게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것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억한다고요. 김진우가 매달렸습니다. 민정아, 제발. 회사 직원들은 죄가 없어. 나만 벌해줘. 민정이 뒤돌아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 아버지가 결정하실 일이에요. 제가 끼어들 일이 아니고요. 그때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태양그룹의 대성건설 인수 과정에서 심각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화면에 정태수 의원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명백한 개인적 복수를 위한 불법적인 기업 인수입니다. 대기업이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을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민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정치적 공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정태수 의원이 더욱 흥분하여 말했습니다. 김진우 대표와는 20년 넘게 알고 지낸 대학 동기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이런 일방적인 기업 탄압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정은 새로운 적이 나타났음을 직감했습니다. 태양그룹 본사에서 박철수가 뉴스를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정태수라는 놈이 누구야? 장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삼선 국회의원입니다. 김진우와 대학 동기이고 평소 대기업 견제 발언을 자주 하는 인물입니다. 박철수의 눈빛이 위험해졌습니다. 감히 내 딸 일에 개입하겠다는 거군. 좋아, 어디 한번 붙어보자. 한편 서연은 새 학교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너희 엄마가 정말 재벌딸이야? 서연은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어려운 일이라고 했어요.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 아빠는 어디 있어? 서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빠는 다른 데서 살아요. 친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혹시 이혼한 거야?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이해하기엔 너무 어렸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빠, 정말 회사를 해체해야 해요? 박철수가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그놈들이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용서할 수 있어? 민정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무고한 직원들이 피해를 봤잖아요. 박철수가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잘못한 놈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받는 거지. 민정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박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딸을 괴롭힌 놈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어. 이건 아빠의 자존심 문제야.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성건설 직원들은 출근해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사가 태양그룹에 인수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직원이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설마 다 잘리는 건 아니겠지? 다른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글쎄, 대기업에 인수되면 보통 구조 조정부터 하잖아. 우리 같은 사람들은 1순위로 잘릴 거야. 그 순간 김진우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김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회사가 이렇게 된 겁니다. 다 제 탓이에요.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김진우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피해 안 가게 하려고 노력하겠어요. 정태수 의원의 기자회견이 연일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태양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박철수가 뉴스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회장님, 여론이 많이 안 좋습니다. 정태수가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장 실장이 걱정스럽게 보고했습니다. 박철수가 리모컨으로 TV를 껐습니다. 젠장, 정치인들이 끼어들면 일이 이렇게 꼬이는군. 민정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언론에서 계속 우리를 악역으로 몰고 있잖아요. 박철수가 의자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다. 성급하게 밀어붙이면 안 되겠어. 민정은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빠까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김진우는 그냥 놔두자는 말씀이세요? 박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포기하자는 게 아니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지. 정치적 이슈가 되면 우리도 타격이 클 수밖에 없어. 주주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민정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복수는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 김진우는 그냥 놔두는 건가요? 박철수가 민정에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포기하자는 게 아니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지. 민정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집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전화 통화하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건이군요. 언제든 오세요. 민정이 고개를 돌려 그 여자를 보았습니다. 단발머리에 안경을 쓴 지적인 인상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여자가 민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혹시 태양그룹 이사이신 박민정 씨 맞으신가요? 민정이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알아보세요? 여자가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차은이라고 합니다. 변호사예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악수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차은이가 의자를 당기며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 더 하면서 이야기할까요? 혼자 앉아 계시는데 고민이 많아 보여서요. 민정은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왠지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차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론 보도 때문이죠? 정태수 의원 말이에요. 정말 골치 아프시겠어요. 민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언론 보도 때문이죠? 정태수 의원 말이에요. 민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차은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거든요. 재벌가 며느리였다가 이혼한 후에 변호사가 됐어요. 민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저랑 비슷하신. 차은이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에 대기업 회장 아들과 결혼했어요. 하지만 시댁의 끝없는 무시와 남편의 바람기를 견디다 못해 이혼을 선택했죠. 민정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라는 생각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신 거예요? 차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같은 여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요. 돈과 권력 앞에서 억울하게 당하는 여성들을 말이에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제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차은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단순한 복수로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처럼 정치적 이슈가 되면 오히려 당신만 손해예요. 민정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차은이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지금처럼 정치적 이슈가 되면 오히려 당신이 더 손해예요. 여론도 나빠지고 아버님 회사에도 타격이 크죠. 민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차은이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사회적 의미가 있는 방향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민정이 궁금해했습니다. 사회적 의미요? 차은이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대성건설을 인수한 후 여성 기업인 육성이나 상생 협력 모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복수가 아니라 사회 공헌이 되죠. 민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차은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정태수 의원도 더 이상 문제 삼을 수 없어요. 오히려 당신을 지지해야 하는 상황이 되죠. 민정은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은희 씨,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차은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물론이죠. 함께해요. 한편 국회의사당에서 정태수 의원이 김진우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정태수의 사무실은 화려했습니다. 진우야, 오랜만이다. 정태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김진우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때 도와주셔서. 정태수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사이냐? 대학 때부터 친구 아니었나? 김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태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태양그룹의 불법적 기업 인수에 대해 증언해줘. 김진우가 당황했습니다. 증언이요? 정태수가 설명했습니다. 개인적 복수를 위해 기업을 인수했다고 증언하는 거야. 그럼 내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어줄게.
김진우는 망설였습니다.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선배님, 그런데 제가 잘못한 것도 맞거든요. 정태수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잘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해야 하나? 그들이 너무 과했어. 김진우는 여전히 고민했습니다. 민정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서연이 박철수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는 퍼즐을 맞추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는 왜 요즘 힘들어해요? 박철수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른들 일이 복잡해서 그래. 걱정하지 마. 서연이 퍼즐 조각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회사 사장이세요? 박철수가 웃었습니다. 응, 할아버지가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서연이 신기해했습니다. 와, 그럼 할아버지가 엄마를 도와주시는 거네요. 박철수는 손녀의 순수함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맞아. 할아버지가 엄마와 서연이를 지켜줄 거야. 서연이 활짝 웃었습니다. 좋아요. 우리 가족이니까요. 박철수는 이제야 진짜 가족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태양그룹 본사에서 민정이 아버지에게 새로운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대성건설을 여성기업인 육성센터로 바꾸는 건 어때요? 박철수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민정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여성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박철수가 고민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지만 수익성은 어떨까? 민정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더 의미 있는 투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정태수 의원도 더 이상 문제 삼을 수 없고요. 박철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내 딸이야. 좋아, 해보자. 그날 저녁 시댁에서 김순자가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민정아, 시어머니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심하게 굴 줄 몰랐어. 제발 용서해다오. 하지만 편지를 다 쓰고 나서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진정성보다는 자신의 처지가 걱정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3개월 후 김진우가 정태수 의원에게 마지막 답을 주러 갔습니다. 선배님, 죄송해요. 정태수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가? 김진우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증언은 할 수 없겠어요. 제가 잘못한 게 맞거든요. 정태수가 화를 냈습니다. 화? 정신 나갔나? 이 좋은 기회를 차버린다고? 김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양심을 속일 수는 없어요. 민정이한테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요. 정태수가 책상을 쳤습니다. 그럼 너는 끝이야. 다신 도와주지 않을 거야. 김진우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책임지고 살겠어요. 김진우는 사무실을 나서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드디어 올바른 선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태양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임원들과 언론진이 모두 자리를 채웠습니다. 박철수가 연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태양그룹의 신규 사업 부문인 여성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 제 딸 박민정을 임명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정이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한때 시댁에서 무시받던 그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폭력과 차별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정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기자가 손을 들며 질문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인가요? 민정이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역시 8년간 가정에서 끝없는 무시와 차별을 당했습니다. 그 아픈 경험이 저를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전 남편과는 현재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민정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딸 서연의 부모로서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이나 감정은 모두 정리했습니다. 3개월 후 강남의 한 전시장에서 새출발센터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과 지지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민정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아픈 길을 걸어왔습니다. 참석자들이 집중했습니다. 시댁에서 8년간 무시당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절망적이었어요. 몇몇 여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 했거든요. 민정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손잡고 일어설 거예요.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몇몇 여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저도 새 출발하고 싶어요. 민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행사가 끝난 후 차은희가 민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멋진 연설이었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을 거야. 민정이 고마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은희 언니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차은희가 민정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동반자야. 더 많은 여성들을 도와주자.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에서 민정과 서연이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반장으로 뽑혔어. 민정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 서연이가? 서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친구들이 저를 믿어준대요. 저도 엄마처럼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민정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딸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란 모습을 보니 모든 고생이 보람됐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서연이 엄마를 꽉 안았습니다. 엄마 덕분에 진짜 행복해요. 이제 할아버지도 있고 좋은 집에서 살고. 민정도 딸을 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런 순간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태양그룹 회장실에서 박철수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 실장이 보고서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민정 이사님의 재단 운영 성과가 나왔습니다. 박철수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3개월 만에 500명의 여성들을 도왔다고? 장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론 반응도 매우 좋습니다. 오히려 회사 이미지가 더 좋아졌어요. 박철수가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내 딸이야. 혼자서도 이렇게 잘하는군. 하지만 곧 아쉬운 표정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함께하지 못한 게 정말 후회돼. 장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함께할 수 있으니 다행 아닙니까?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제라도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지. 한편 작은 원룸에서 김진우가 혼자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은 후 작은 건설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전보다 훨씬 적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태수 의원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진우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김진우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선배님, 제 결심은 변하지 않아요. 정태수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너 정말 후회할 거야. 태양그룹한테 밟혀서 끝날 거야. 김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양심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김진우는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드디어 올바른 선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주 김진우가 민정에게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김진우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민정아, 먼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민정이 차분하게 들었습니다. 김진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8년 동안 너를 무시하고 괴롭혔어. 변명의 여지가 없어. 민정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김진우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을 서연이 명의로 넘기고 싶어. 교육비랑 생활비로 써줘. 민정이 놀랐습니다. 이럴 필요 없어요. 김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버지로서 최소한의 책임이야. 제발 받아줘. 민정이 김진우를 바라봤습니다. 8년 전 결혼했던 그 남자의 모습이 조금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서연이를 위해 잘 쓸게요. 김진우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민정아, 정말 미안해. 늦었지만 진심이야. 민정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는 서연이의 좋은 부모가 되면 돼요. 김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이렇게 말해줘서. 둘은 악수를 나누며 헤어졌습니다. 진짜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재단 설립 1주년 기념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치인, 기업인,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민정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1년 전 저는 절망에 빠진 이혼녀였습니다. 장래가 조용해졌습니다. 시댁의 무시와 남편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민정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수는 원수를 갚는 게 아니었습니다. 참석자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수였어요. 뜨거운 박수가 터졌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여성들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민정이 인사를 하자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박철수가 민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이제 완전히 독립된 리더가 됐구나. 민정이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빠 덕분이에요. 박철수가 민정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는 내 실력이야. 앞으로도 잘할 거야. 그날 밤 민정은 서연과 함께 테라스에 나가 별을 보았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하죠? 서연이 엄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정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민정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저 멀리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그들의 밝은 미래를 축하하는 것 같았습니다. 재단 설립 1년 후에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정이 태양그룹 본사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이사님, 뉴스 보셨나요? 민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뉴스요? 비서가 리모컨으로 TV를 켰습니다. 화면에 정태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양그룹의 세금 회피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민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태수가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정태수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태양그룹의 복잡한 해외법인 구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조세 회피 의심 사안입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라는 의혹도 있는데요.
정태수가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개인적 감정과 국정감사는 별개입니다.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해야 합니다. 민정이 TV를 끄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다른 위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태양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긴급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박철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장 실장,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 장 실장이 보고서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검찰에서 정식 수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박철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정태수 그 계획스 놈이 또 사고를 쳤군. 민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 문제가 될 만한 게 있어요? 우리가 잘못한 게 있나요? 박철수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20년 동안 사업하다 보니 복잡한 부분들이 좀 있어. 불법은 절대 아니지만 해석에 따라서는 시비가 붙을 수도 있어. 민정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럼 재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막 시작한 일인데. 박철수가 민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빠가 목숨 걸고 모든 책임을 질 테니까. 하지만 민정은 불안했습니다. 이제 막 궤도에 오른 재단이 타격을 받을까봐 걱정됐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의 학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머님, 서연이가 오늘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민정이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뉴스 이야기를 하면서 서연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민정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다시 딸이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민정은 서연을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이상한 말해요. 민정이 백미러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나쁜 일 했다고 해요. 우리 가족이 거짓말쟁이래요. 민정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아이들까지 이런 상처를 받다니. 서연아, 그런 말 믿지 마. 할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어.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왜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해요? 저는 학교 가기 싫어요. 민정도 눈물이 났습니다. 딸만큼은 이런 상처를 받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3일 후 재단 사무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요 후원 기업들이 후원을 중단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차은희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 비겁해. 수사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민정이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위험을 피하고 싶어 하는 거죠. 차은희가 민정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민정아, 너 많이 힘들어 보여. 요즘 잠 못 자지?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차은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봐. 몸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 민정은 거부했습니다. 지금은 병원 갈 시간도 없어요.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날 저녁 대성건설의 주요 고객사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가 미안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사 방침상 당분간 계약을 연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정이 이해한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민정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어지러웠습니다. 지난 몇 달간 쌓인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때 박철수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정아, 아직도 이래? 민정이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박철수가 민정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했습니다.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집에 가서 쉬어.
민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위기 대응 계획도 세워야 하고 박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정아, 아빠 말 들어. 몸이 먼저야. 하지만 민정은 계속 일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태양그룹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민정은 결국 차은희의 강권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우울증 초기 단계입니다. 심한 불안 증상도 있고요. 민정이 놀랐습니다. 우울증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계속되면서 생긴 겁니다.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민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우울증에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치료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최소 6개월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중요해요. 민정은 막막했습니다. 지금 스트레스를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민정에게 차은희가 말했습니다. 민정아, 재단 일은 내가 맡을게. 너는 치료에만 집중해. 민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지금 포기하면 모든 게 무너져요. 차은희가 민정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정말 모든 게 무너져.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생각해봐. 민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김진우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정아, 뉴스 봤어. 괜찮아? 민정이 의외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갑자기? 김진우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이 아빠잖아. 걱정되어서.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가 학교에서 많이 힘들어해요. 김진우가 안타까워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민정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서연이랑 시간을 보내주세요. 아이가 너무 위축되어 있어요. 김진우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이번 주말부터 데려다 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민정은 조금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서연이는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3주차가 되었을 때 상황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특종 기사를 냈습니다. 정태수 의원 정치자금 수수 의혹 제기. 기사를 본 민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는 정태수가 공격받는 차례였습니다. 장 실장이 민정에게 보고했습니다. 경쟁 정치인이 정태수 의원의 비리를 폭로했습니다. 건설업계 로비 수수 혐의라고 하네요. 민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장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도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은행 계좌 내역까지 공개됐어요. 민정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정태수가 몰락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이런 식으로 해결되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정태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이는 정치적 음해입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매서웠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는데도 부인하시는 건가요? 정태수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 증거들은 조작된 것입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태양그룹에 대한 공격도 개인적 원한 때문이었나요? 정태수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정은 TV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구나.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우울증과 재단의 위기는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민정은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태수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터진 지 3일 후였습니다. 김진우가 한 언론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김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태수 의원이 저에게 거짓 증언을 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기자가 놀라며 펜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이었나요? 김진우가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태양그룹이 개인적 복수를 위해 제 회사를 억지로 인수했다고 거짓 증언하면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실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했어요. 기자가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제안을 받으신 건가요? 김진우가 정확한 날짜를 말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끈질기게 만나자고 해서 여러 번 만났어요. 계속해서 압박했거든요. 기자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거절하신 건가요? 정말 유리한 조건이었을 텐데요. 김진우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8년 동안 아내를 개만도 못하게 대했어요. 그게 제 잘못이 맞거든요. 아무리 떨어져도 양심까지 팔 수는 없었어요. 기자가 감동했습니다. 혹시 증거는 있으신가요? 김진우가 핸드폰을 꺼내 통화 녹음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모든 통화를 다 녹음해뒀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김진우의 폭로가 대서특필됐습니다. 정태수 의원의 정치적 공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태양그룹 본사에서 박철수가 뉴스를 보며 놀랐습니다. 김진우가 이런 일을? 정말 예상 밖이군. 장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네, 완전히 뜻밖입니다. 당연히 정태수 의원 편에서 거짓 증언할 줄 알았는데 박철수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놈도 아직 양심이 남아 있었구나. 한편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민정이 뉴스를 봤습니다. 김진우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8년 동안 아내 박민정 씨에게 정말 못된 짓만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개처럼 무시하고 괴롭혔어요. 화면 속 김진우는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었습니다. 민정 씨가 재벌딸인 줄 모르고 그랬다고 변명할 수도 있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에요. 사람은 누구든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하니까요. 민정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김진우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기자가 김진우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사실 계획이신가요? 김진우가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잘못을 죽을 때까지 뉘우치면서 살겠어요. 그리고 딸 서연이한테 절대 부끄럽지 않은 진짜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2주 후 검찰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태양그룹에 대한 수사 결과였습니다. 태양그룹의 조세 회피 혐의는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최종 판단됩니다. 검찰 대변인이 브리핑했습니다. 일부 복잡한 해외법인 구조가 있었지만 이는 정상적인 글로벌 사업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럼 완전 무혐의로 결론 내는 건가요? 대변인이 확실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면 기소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태양그룹 본사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껴안고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박철수가 임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더더욱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을 하겠습니다. 임원들이 뜨거운 박수를 쳤습니다. 한편 정태수 의원은 결국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 본격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기자들이 떼거리로 몰려든 가운데 정태수가 고개를 푹 숙이고 초라하게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태양그룹을 건드릴 힘도 명분도 없었습니다. 민정은 차은희와 함께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약물 치료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정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언제쯤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지금처럼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2개월 후에는 일상생활에 지장 없을 겁니다. 차은이가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행이야. 정말 걱정했어. 민정이 고마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은희 언니 덕분이에요. 재단 일까지 맡아서 해주시고. 차은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우리 사이에 그런 말 하지 마. 재단 사무실에서는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후원을 중단했던 기업들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한 기업 담당자가 전화로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었네요. 다시 후원하고 싶습니다. 차은이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좋은 일 하겠습니다. 대성건설의 고객사들도 연기했던 계약을 재개하겠다고 연락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서연이 학교에서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박철수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서연이 시험지를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박철수가 서연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최고네. 엄마한테 자랑하러 가자. 집에 도착하자 민정이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얼굴색이 많이 좋아진 상태였습니다. 엄마, 100점이에요. 서연이 뛰어가서 안겼습니다. 민정이 딸을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와, 정말 자랑스러워. 서연이 엄마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엄마, 이제 많이 좋아지셨죠? 민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응, 많이 좋아졌어. 서연이 덕분이야. 박철수가 감동스럽게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행복해요? 서연이 박철수에게 물었습니다.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서연이와 엄마가 있어서 할아버지가 제일 행복해. 그날 저녁 김진우가 서연을 만나러 왔습니다. 민정과 간단히 인사를 나눴습니다. 민정아, 이번에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 민정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한 거예요. 고마워요. 김진우가 서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아빠랑 놀이공원 갈까? 서연이 신나게 손뼉을 쳤습니다. 좋아요. 민정이 김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김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딸인데. 놀이공원에서 김진우와 서연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진우는 예전처럼 딸을 소중히 대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많이 아프셨어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진우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가 잘못해서 그래. 앞으로는 엄마한테 잘할게. 서연이 아빠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모두 사랑해요. 김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2개월 후 민정이 완전히 회복되어 재단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로 맞아줬습니다. 이사님, 돌아오셨네요. 민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은희 언니가 잘 이끌어줬다고 들었어요. 차은이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다들 열심히 도와줬어. 오히려 내가 배운 게 많아. 민정이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오후 박철수가 민정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민정아, 몸은 괜찮아? 민정이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완전히 좋아졌어요. 박철수가 안도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그때는 정말 걱정했어.
민정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어요. 박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빠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민정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아빠가 아니었다면 이겨낼 수 없었을 거예요. 박철수가 민정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 우리 가족이 다시 평화로워졌어. 그 순간 둘 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로 모든 시련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 김순자가 용기를 내어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정아, 나야. 시어머니. 민정이 놀랐습니다. 어머님? 김순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너무 못했어. 민정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김순자가 계속 사과했습니다. 8년 동안 너를 괴롭혀서 정말 죄송해. 용서해 줄 수 있니? 민정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다 지나간 일이에요. 김순자가 놀랐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는 거야? 민정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네, 이제 다 잊고 새로 시작해요. 김순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서 민정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모든 원한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위기가 해결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태양그룹 대강당에서 여성복지재단 2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500여 명의 참석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민정이 연단에 서서 참석자들을 바라봤습니다.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눈빛과 당당한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정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2년 전 저는 절망에 빠진 이혼 여성이었습니다. 시댁의 무시와 남편의 배신으로 모든 희망을 잃었었죠. 참석자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거요.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재단을 통해 3,000명의 여성들이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한 참석자가 일어서서 외쳤습니다. 이사님 덕분입니다. 민정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일어선 겁니다. 저는 단지 도움을 드렸을 뿐이에요. 객석에서 박철수가 자랑스럽게 딸을 바라봤습니다. 옆에 앉은 서연이 할아버지에게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정말 멋지죠? 박철수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엄마가 정말 훌륭해. 서연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저도 커서 엄마처럼 될 거예요. 박철수가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서연이도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행사가 끝난 후 차은이가 민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연설이었어. 나도 울 뻔했어. 민정이 은희를 안았습니다. 언니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차은이가 민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동반자야. 앞으로도 함께 더 큰 일을 해보자.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더 많은 여성들을 도와줘요. 6개월 후 서연의 1첫 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가족들이 모여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서연이 생일 케이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많이 자란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아, 소원 빌고 촛불 꺼. 민정이 말했습니다. 서연이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후 하고 촛불을 껐습니다. 박철수가 박수를 치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밀이에요. 하지만
우리 가족이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민정이 감동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철이 들었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진우가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서연아, 생일 축하해. 서연이 뛰어가서 아빠를 안았습니다. 아빠, 와줘서 고마워요. 김진우가 서연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아빠가 정성껏 골랐어. 마음에 들까? 서연이 선물을 뜯어보고 기뻐했습니다. 와, 제가 갖고 싶던 책이에요. 김진우가 뿌듯해했습니다. 박철수가 김진우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앉아서 저녁 먹죠. 김진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을까요? 민정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서연이 아빠인데. 그렇게 네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마치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서연이 행복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정말 좋아요. 어른들이 모두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모두 치유된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민정이 출판사에서 책 출간 계약을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담을 담은 에세이였습니다. 편집자가 원고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정이 고마워했습니다. 수익금은 모두 재단에 기부할 예정이에요. 편집자가 놀랐습니다. 전액 기부요?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더 많은 여성들을 도와주고 싶거든요. 6개월 후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다시 일어선 여자 박민정의 이야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서점가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여성 독자들이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한 독자가 온라인 서평을 남겼습니다. 저도 민정 씨와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이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감사해요. 또 다른 독자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저도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민정은 이런 반응들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재단 설립 3주년 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국회의원들과 기업인들까지 참석했습니다. 민정이 연단에 서서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3년 전 저는 복수만 생각했습니다. 저를 괴롭힌 사람들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었어요. 참석자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것이라는 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여성들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서는 것입니다. 기립박수가 5분간 이어졌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김순자가 민정을 찾아왔습니다. 많이 야위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민정아, 정말 자랑스럽구나. 민정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김순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정말 못됐었구나. 너 같은 며느리를 몰라봤어. 민정이 김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요. 김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너 덕분에 내가 변했어. 2년 후 서연의 13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서연이 많이 자라서 이제는 어른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박철수, 민정, 김진우, 그리고 김순자까지 함께였습니다. 서연이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모두 함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박철수가 감동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우리 서연이 덕분이야. 김진우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서연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엄마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민정이 뿌듯해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한 마음을 가지고 자랐구나. 김순자가 서연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서연이가 최고야. 서연이 할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많이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요. 마침내 5년이 흘렸습니다. 민정의 재단은 국내 최대의 여성 지원 기관이 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여성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민정과 서연이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15살이 되어 엄마와 비슷한 키가 되었습니다. 엄마, 진짜 행복하시죠? 서연이 엄마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민정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어요. 민정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 서연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저도 엄마처럼 정말 강한 사람이 될게요. 민정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서연아, 우리의 진짜 멋진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야. 서연이 활짝 웃었습니다. 네, 엄마랑 함께 더더욱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가요. 모녀가 손을 꽉 잡고 강변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뒤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민정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8년간의 고통도, 이혼의 아픔도, 모든 시련도 결국은 지금의 행복을 위한 소중한 과정이었구나.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당당한 삶이었습니다. 태양이 서서히 지면서 하늘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마치 민정과 서연의 찬란한 미래를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8년간의 고통 속에서도 딸을 위해 참고 견뎌온 민정.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친 김진우. 그리고 마침내 며느리의 진가를 알아본 시어머니 김순자.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상처를 주었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만들어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용기 말입니다. 민정과 서연이의 새로운 시작처럼 우리의 인생도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